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지는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주에 2개 정도는 올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주에 하나 내지는 2주에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하면은 좀 많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오늘 표현해볼 부분은 빔 프로젝터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사진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플리커라는 웹사이트에서 LG전자 쪽에서 올려주신 이미지고요. 해당 이미지 보면은 벽면에 이미지가 투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터 빔 형상이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하지만 우리가 CG를 처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자, 역시나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LG전자 쪽에서 또 올려주신 이미지인데, 자, 해당 이미지를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와 빔의 형상이 약간 다르죠. 뭐 역시나 이런 식으로 빔이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보다 첫 번째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유는 뭐냐면, 자, 영상에 맺히는 컬러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CG 쪽에서는 이제 볼륨 매트링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해당 부분 표현하는 게 역시나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뭐 저는 일단 방법을 못 찾아서 현재까지 제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방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 볼 것은 벽면에 이미지가 투사되는 것과 이미지 혹은 영상이죠. 투사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빔이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해당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건데 따지고 보면 그냥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벽면에 이미지만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지금 선택한 면에 영상을 일단 투사를 시킬 건데 해당 부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뷰를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스탑뷰 기준에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고 해당 부분 Shift D 엔터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복사를 하고요. 해당 부분 별도로 그냥 하나만 띄어내서 이렇게 일단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의 회전, 오리진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좋기는 하겠지. 안 돌려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지금 돌리는 이유는 자, 여기에서 그냥 뷰를 좀 더 쉽게 회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이미지가 투사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중심을 잡고요.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가로폭을 한번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베벨 명령어로 이렇게 늘려주는데 지금 봤더니 한 1200 정도 이 정도 늘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로가 총 2400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넣을 영상의 이미지는 1920에 1080 1.77대 1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역시나 챔퍼를 해주는데 자, 1200 곱하기 조금 전에 1200을 했으니까요. 1080 나누기 1920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가로 세로 비율이 맞는 사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 요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지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이미지가 투사된 이미지 일단 면적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로 뭐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겠죠. 높이가 지금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위로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일단 뭐 요 정도에다가 일단 이미지 좀 작기는 하지만 요 정도 일단은 투사를 시켜 볼게요. 자, 일단 면이 붙어 있으니까 면은 앞으로 살짝 해야 되는데 이거 글로벌이네요. 또 뷰로 바꾸고 자, 아래쪽으로 0.1mm만 그냥 살짝 내려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준비는 다 끝났죠. 재질 적용하고 렌더링 돌려보면 되겠죠. 자, 일단 조명은 다 꺼놓은 상태예요. 다 꺼놓고 여기 사이드에 들어갔던 간접 조명만 넣어놨고요. 외부 자연광도 완전히 지금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냥 렌더 프리뷰 이렇게 보면서 볼게요. 간접 조명이 다소 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단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자, 지금 해당 부분 재질 전체 지금 제외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조명이 부딪혀서 밝게 빛나는 부분이니까 이미션 노드를 사용을 할게요. 이미션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이미지 텍스처부터 텍스처 코디네이터까지 자동으로 일단 가지고 들어오고요.
일단 매핑은 제외를 시켜 놓고요. 여기에서 자, 이미지는 제너레이티드로 일단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가 꽉 차서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들어왔던 이미지가 있어서 일단 넣었더니 자, 이미지가 찢어져서 나오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티드로 넣고 텍스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미지 텍스처 노드 같은 경우에는 탑뷰에서 바라보는 XY 평면에 텍스처가 입혀지게 돼요.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의 XY 평면을 좀 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죠. 자, 오리진을 미리 보고요. 자, 지금 해당 오브젝트 보면은 XY 평면이 탑뷰에서 바라보는 평면이죠. 그래서 돌려줘야 되니까 X축 기준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컬 축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자, 로테이션 90도 하는데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텍스처가 올바르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리진은 끄고요. 다시 빠져나와서 렌더 프리뷰 해보면은 자, 일단 이미지는 들어갔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터 이미지가 투사된다기보다는 모니터가 하나 걸려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좀 죽여줘야겠죠. 단순히 그냥 이미션 노드를 줄여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대로 또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젝터를 벽면에다 투사할 경우에는 배경이 같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믹스 쉐이더 하나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트랜스퍼런트 BSDF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필터 값을 조정함으로 이미지에 대한 밝기를 조정해 주면은 결국은 이미지가 어둡게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벽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렌더링 미리 보기 해상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렇기는 한데 자, 그리고 빔 프로젝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끝단 부분이 약간 흐리게 나오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응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약간 더 번져 나오게끔 블러 처리가 되면 좋은데 자, 기본적으로 블렌더는 자체적으로 블러 노드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블러 노드가 없기 때문에 후보종에서는 블러 노드가 있는데 재질에서는 블러 노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노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블러 처리를 하는 부분은 제가 바닥 만들면서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이건 일단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그리고 끝단 부분에 조금 더 흐리게 나오고 하는 것은 방천장 만들 때 끝단 어둡게 만들어 봤었죠.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텍스처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끝단 부분에서 블러 처리가 들어가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앉혀 놓고요. 이미지를 앉혀 놓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션 노드의 스트렝스 값만 건드려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벽면에 일단 이미지는 투사를 시켰죠. 자, 그러면 빔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표현하는 것은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대충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드온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자, 일단 선택한 해당 면으로 조명을 쏴죽일 거기 때문에 일단 면을 선택을 하고요. 해당 면 중심에다가 라이트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냅 모드를 여기에 있는 엣지 센터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피복 갖다 놓은 상태에서 Shift A 그래서 라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라이트는 스팟 라이트로 일단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스팟 라이트를 만든 상태에서 스팟 라이트는 월드 기준 아니고 뷰 기준으로 일단 만들게요. 뷰 기준으로 만들어야 얘를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좀 편하니까 뷰 기준에서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라이트에 대한 높이는 제가 여기 층고가 지금 2700이니까 위에서 그냥 10cm 정도만 떨어지는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게요.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천장 끝단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실제 프로젝터를 제가 모델링을 갖다 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프로젝터가 달려 있어야죠. 프로젝터 렌즈 부분에서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배치를 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확인을 하고요. 자, 얘네를 뷰를 돌려서 라이트나 혹은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를 회전을 할게요. 잘못 건드려 갖고 얘가 좁아졌네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조정을 할게요. 자, 일단 스팟 사이즈는 대충 놓고요. 블렌드는 0으로 이렇게 일단 설정한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켜서 가지고 가는데 자, 라이트의 타겟 방향이 현재 지금 투사되는 이미지의 중심 정도에 위치되게끔 중심보다 살짝 위면 돼요.
그 정도로 일단은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놨던 거는 일단 위로 조금 움직여서 빼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가 지금 벽면을 비추고는 있죠. 비추고는 있는데 빔이 나오지가 않죠. 자, 이 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블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볼륨 쉐이더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볼륨 쉐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공간에 볼륨을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 오브젝트를 하나 임시로 만든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에만 볼륨을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뭐 말로 계속 설명해봐야 보는 게 빠르니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쉐이더 에디터에서 오브젝트를 월드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볼륨에 프린스플드 볼륨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볼륨은 몇 개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쉐이더를 들어가시면은 프린스플드 볼륨, 볼륨 어브졸루션, 그 다음에 볼륨 스캐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게 프린스플드 볼륨이라서, 볼륨은 제가 유리 만들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또 오늘 많이 넘어가네요. 일단 컬러는 그냥 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랜덤 미리 보기 보면은 뭐 전혀 뭐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볼륨의 밀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스티니를 좀 줄여줘야 돼요. 0.05? 요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씬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내가 볼륨 넣기 전에 저도 다 잡아놔도 이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라이트에 대한 밝기 강도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조명이 나가는 길이 보여요. 자, 기본적으로 볼륨이 꺼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벽면만 밝아졌었죠. 근데 볼륨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벽면도 밝아지지만 이렇게 조명이 나가는 빔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워지고 약간 뿌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설치를 한 상황에서 현재는 라이트가 얘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추가적인 다른 라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임시로 그냥 라이트를 하나를 설치를 해볼게요. 포인트 라이트를. 지금 여기에 설치한 포인트 라이트가 만약에 전체 공간을 밝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파워를 좀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조명에 의해서 전체 공간에 볼륨 매트릭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뿌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볼륨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데이터 프로퍼티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죠. 이동해서 레이 비저빌리티 여기 이동하셔서 볼륨 스캐터 이 부분을 꺼주시면은 해당 조명은 볼륨 배터리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명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여기 들어간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도 볼륨 배터리 효과는 나오면 안 되니까 간접 조명 선택하고요. 이 간접 조명은, 자,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 라이트죠. 오브젝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못 빼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똑같이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볼륨 스캐터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빔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빔을 표현을 하는데, 자, 빔에 일단 컬러를 넣으면서 이미지의 컬러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텍스처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이미지는 동일한 거 그냥 집어 넣어서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벡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컬러 코디네이터 C5R, 여기에 있는 노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넣고 보면은 일단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흐리게 나오시는 분들은 라이트에 대한 레디어스 값이 높아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레디어스 값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적당한 값을 잘 찾아서 쓰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죠. 이렇게 또 그려볼까요?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 당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미지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대충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미지 텍스처 노드 리피트 부분, 반복이죠? 요거를 클립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잘라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밀리는 부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매핑 노드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매핑 노드에 있는, 자, 로케이션을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얼만큼을 하면 되느냐? 기본 블렌더 단위는 1m예요. 1m이기 때문에 얘를 그거의 절반인 500mm를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이미지를 좀 작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일단 디노이즈 좀 끄고 볼게요. 너무 흐리게 보여서 이렇게 보면 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이 빔이 잘 안 보이기는 하네요. 벽면에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가 왜곡이 돼요. 자, 왜곡이 되는 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다음 방법에서 요거 잡으면서 나가고요. 자, 첫 번째 방법에서는 그냥 요거 신경 쓰지 않고요. 지금 만든 라이트 오브젝트는 빔만 표현을 하고 벽에는 맺히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벽면에 있던 요 녀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벽면에 이미지가 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이트 패스 노드에 있는 레이 랭스라는 부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 레이 랭스 있죠? 요 부분을 활용을 할 거고요. 라이트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또 엄한 데다 갖다 놓고 있었네요. 라이트 패스에 있는 레이 랭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요거를 믹스, 쉐이더, 그리고 레이 랭스를 연결을 해서 가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냥 이미션 노드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 주변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명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프롬 맥스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앞으로 점점 나가요. 앞으로 점점 나가는데 이 벽면에 닿기 직전까지 가면 되겠죠. 지금 살짝 닿아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줄여서 닿기 직전까지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빔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빔에 대한 표현은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여기에 있는 빔에 대한 각도를 해당 오브젝트에 좀 잘 맞춰서 넣게 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방법으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얘만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왜곡을 잡는 건데 일단은 왜곡을 잡는 거를 애드온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애드온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인데 제가 찾은 방법으로 왜곡을 좀 잡아서 하는 것 이렇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렌더 아티스트에 올라와 있는 애드온이고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라이트를 같이 엮어서 만드신 거고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좀 원리는 좀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GitHub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코드 다운로드 집 하신 다음에 해당 집 파일을 애드온으로 설치하시면 되십니다. 자, 애드온 설치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당 애드온 설치하게 되면은 요거 일단 옆으로 빼놔야죠. 지우지는 않을게요. 자, 해당 애드온 설치하게 되면은 이 사이드 패널에 프로젝터라는 탭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프로젝터 뉴 누르게 되면 바로 일단 만들어지고요. 자, 일단 만들어지는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으니까 중앙부에다가 일단 만들게요. 만드는데 뉴 이렇게 해서 눌러주게 되면은 자, 카메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카메라와 라이트가 같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라이트고 이 카메라는 미리 보기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들 때 뷰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 수는 없고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높이 방향은 아까랑 동일하게 2600 높이로 잡아 놓고요. 그리고 앞뒤 거리도 대충 아까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 놓을게요. 자, 카메라 뷰 보고 렌더 미리 보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체커 무늬에 프로젝터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기 진짜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것만 있으셔도 빔 프로젝트 표현은 다 된다고 보셔도 되세요. 자, 그런데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빔 각도를 로테이션 값을 통해서 조정을 해줬죠. 근데 얘는 로테이션을 해주면 안 돼요. 일단 해볼게요. 자, 지금 빔을 보면은 옆으로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야겠죠. 자, 메뉴에 있는 스로우 레이티오 건드려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파워값 조절하면은 강도 조절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테이션 해서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자, 이 끝에가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원형에 입혀져 있는 텍스처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들어와서 그런다라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었는데 해당 부분은 왜곡이 잡혔어요. 자, 근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 자, 가로 세로. 아래가 길고 위에가 짧죠. 당연히 지금 라이트에서 윗부분은 가까우니까 여기는 짧게 나오는 거고 여기 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프로젝터에도 키스톤 보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회전을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방향은 비추고자 하는 면에서 수직으로 일단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예요. 여기 있는 라이트 일단 선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웃라이너에서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 001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자, 여기 카메라가 있고 밑에 프로젝트 스팟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키스톤 보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라이트는 선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프로젝터 탭에 얘네가 이렇게 떠요. 선택을 해제하면은 없어졌다가 선택하면 선택하는 것들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호리존탈 시프트, 버티컬 시프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건드려 주게 되면은 보정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래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20 이하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터에 맞춰서 빔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벽면에 투사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약에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쏘게 된다라고 하면은 키스톤 보정이 양쪽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돼요. 요거를 나중에 노드로 잡는 걸로 해볼 건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카메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자체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텍스처만 옆으로 밀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애드온 사용하게 되면은 단초점 프로젝터도 가능하세요. 자, 단초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 가서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벽면에 아주 가깝게 갖다 놔도 프로젝터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애드온인 것 같아요. 이게 맥스 할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벽에 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이 빔 표현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얘는 한꺼번에 돼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볼륨메트릭 효과가 전체 공간에 다 나타나야 된다는 또 단점은 있기는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지금 체크 무늬가 아니고 이미지 넣어야겠죠? 이미지 넣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자,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체커를 맨 아래에 있는 커스텀 텍스처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텍스처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넣었던 거 동일하게. 자,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현재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가 않죠. 맨 위에 있는 스로우 레이티오 요거 한 번만 그냥 건드려 주면은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솔직히 요 애드온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해당 부분 표현하는 거는. 자, 그런데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해야죠. 자, 단점은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라이트가 선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울 때 그냥 지우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라이트가 남습니다. 라이트가 이 원점으로 날아가서 하나가 남아요. 다시 지우려고 선택을 하면 선택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웃라이너 보시면은 이렇게 셀렉트블 체크 해제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켜고 나서 다시 선택하고 또 지워져야 되는 요런 번거로움은 있어요. 지우는 게 조금 귀찮다. 그래서 지우실 때는 항상 그냥 지우지 마시고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사이드 패널에서 리무브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라이트를 셀렉터블을 켜주게 되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선택을 해서 보면은 재질창 안에 이런 식으로 노드를 짜서 만들어 놔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가지고 와서 요거 한번 왜곡 보정 한번 해볼게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진짜 헤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처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왜곡 보정을 해볼게요. 이게 원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구형으로 해서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데 구형으로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거를 쭉 길게 뻗쳐서 나가다 보니까 텍스처에서 벽면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라이트를 앞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 텍스처가 더 작아지고 뒤로 가면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은 텍스처가 라이트랑 더 가깝고 끝부분은 더 멀죠, 당연히. 그래서 먼 부분이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한번 노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보정이 되는 방식은 해당 애드온이랑 동일한 방식이고요. 많은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세퍼레이트 XYZ가 필요하고요. 노멀을 일단 일로 하나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벡터, 매스, 노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디바이드를 해주는데, 자, 그냥 가지고는 노멀, 벡터를 가지고, 자, Z 벡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X 값은 X 나누기 Z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Y 나누기 Z, 그리고 Z 값은 Z 나누기 Z 해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데 왜 X 값을 Z 값으로 나눠주면 직선으로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보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뒤집혔죠. 360도 돌아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줄 건데, 자, 여기는 스케일을 건드려 놔서 제가 그냥 2로 그냥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 회전이 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로테이트를 하면 안 돼요.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벡터 로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자, X축으로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되죠. 왜곡이 생기죠. 자, 그 다음 Y축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좌우로 왜곡이 또 생기죠. 자, 그 다음에 Z축으로 또 돌려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자, 해당 텍스처를 가지고 들어올 때 반전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벡터 매스를 가지고 오는데 이 벡터 매스에 있는 스케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스케일 값을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스케일을 주게 되면 좌우가 그냥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좌우 상하 전체 다 그냥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이 지금 안 맞죠.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컴바인 XYZ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지금 보면은 X 값은 밸류 2였죠. 그냥 2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Y축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얼만큼 더 작아져야 되느냐, 매스 노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얘는 디바이드 가로 세로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현재 이미지에 대한 높이는 1080이었고요. 가로 사이는 1920이니까 이대로 그냥 넣어주고 얘를 멀티플라이 해주면 되죠. 곱하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이즈까지는 맞췄고 그러면 버티컬 라인을 세워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정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환경에 볼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월드에 볼륨이 들어간 경우에 옵소그래픽 뷰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자, 아래는 지금 퍼스펙티브 뷰인데 얘를 옵소그래픽 뷰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뭘 해도 계속 안 보인다, 뷰포트가. 그러면은, 내가 볼륨을 넣어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볼륨을 넣어놨다 싶으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오소그래픽 모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퍼스펙티브로 가야지만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요. 현재는 지금 볼륨은 빼고 일단 볼게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는 가깝기 때문에 더 짧고, 아래는 멀기 때문에 더 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정을 해 볼게요. 지금 라이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보고요. 라이트의 회전값을 보면은 자, X 76도, Y 그냥 이건 0도라고 보고요. 편하게 그냥 75 찍을게요. 그냥 80으로 할까요? 80 이렇게 그냥 써서 타이핑해서 Z는 마이너스 45 이렇게 돌아가 있죠. 자, 지금 Z축이 지금 돌아가 있는 이유는 뷰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Z축은 일단 무시를 한 상태에서 X랑 Y만 보면은 자, X축이 80도가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X축으로 80도가 회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라이트와 이 벽면에 대한 각도가 수직에서 10도가 더 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10도가 돌아간 것을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세퍼레이트 X, Y, Z로 넘어가는 여기에다가 보정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로테이트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오이너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X축으로 10도, 10도인데 마이너스 10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세로선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보정이 돼요. 간단하게 보정이 되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틀어진 경우. 자, 옆으로 틀어지려고 그러면은 현재는 Z축으로 회전이 돼야 되죠. Z축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20도만 줘볼게요. 자, 20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Y축에다가 20도, 마이너스 그냥 20도를 넣어야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때그때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자,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게 되죠. 단, 현재 방식처럼 보정을 보게 되면은 아까처럼 단초점 프로젝터는 표현이 불가능하세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미지가 옆으로 길어지거나 위아래로 길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가로로 갔다가 밑으로 또 내려가는 시프트를 두 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었죠. 얘는 되긴 되는데 되게 복잡해져요.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설명드리려고 한 2박 3일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일단 X축으로는 20도만 돌려서 얘를 70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Z축으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0도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쪽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빔 프로젝트가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세로선과 가로선을 평행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똑같이 아까랑 동일하게 얘는 20도, 그리고 얘도 20도 했었나요? 얘를 똑같이 가면은 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35도 갈게요. 35도. 마이너스 35. 자,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 각각의 선들은 수평인데 이게 그냥 사다리꼴이 이제 평행 사변형이 돼버리죠. 찌그러져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정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뒤에다가 세퍼레이트 XYZ. 아이고. 어차피 컴바인도 필요하니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컴바인 XYZ를 먼저 붙일게요.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매핑에서 나오는 벡터를 세퍼레이트 Y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도 바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X를 여기 벡터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X는 세로로 지금 잘 서 있죠. 그리고 Y를 보게 되면은 Y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Y축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이 Y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Y축을 얼마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자, 이 Z축을 회전을 해서 Y축을 바로 잡아야 돼요. 설명이 점점 더 이상하게 막 산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벡터 로테이션. 자, 회전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Z축으로만 회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임의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수평을 만들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애드온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자, 이렇게 그냥 가는 상태에서 얘는 회전을 안 시켰었죠. 자, 이렇게 전혀 회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매핑을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라이트에 대한 빔 각도를 스팟 사이즈를 18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미리 보기가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줄여 놓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밀리는 거는 로케이션을 이렇게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왜곡이 되죠? 이게 95도가 돼서 90도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왜곡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도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도 못 외웠어요. 자, 일단은 저도 못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던 거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냥 설명만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설명이 얼만큼 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일로 회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로 회전 공식에 의해서 요만큼만 빼온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X축, Y축으로 돌아간 부분, 회전된 부분은 벡터가 얼마큼 회전됐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잡아온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좀 풀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다고 따지고 보면 한 3박 4일을 고생한 거라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대충 하면 되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이 뒤에 있는 아크탄젠트 2, 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그냥 큐브 하나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가로 세로 그냥 천천천 사이즈의 큐브고요. 자, 얘를 지금 회전을 하는데 만약에 45도에 30도를 이렇게 돌렸어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바닥면으로 라이트를 비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닥면으로 30도에 20도만 할까요?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게. 자, 지금 라이트를 30도에 20도를 회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 객체를 회전을 하는데, 로컬축, Z축 좌표로 회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Y축이 수직으로 맞춰지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Y가 수직으로 쓰는, 자, Z축이 지금 틀어져 있는 정도가 10.7도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0.7도를 찾아야 되는 노드가 아까 여기에서 봤던, 아유, 복잡해지네요, 너무. 이거를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거 찾는다고 너무 고생을 했어서.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현재 물체가 오일러 회전값 기준, 얼마큼 회전이 됐는지, 잡은 거고요. 잡은 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Z축이 얼만큼 회전이 됐는지를, 여기서 로컬 좌표가 회전된 회전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틀어진 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틀어진 게, 안 잡혔는데 하실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에서 X 로테이트, Y 로테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동일한 값으로 잡아줘야 돼요. 현재 지금 X축이 회전된 방향은 30도가 회전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아까 35도가 회전이 됐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35도를 잡았는데도 수평이 안 맞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건드러진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한번 빼고 볼게요. 자, 그래도 안 맞죠? 여기가 30이 아니고 20이죠, 20. 자,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지금 이미지가 투사되는 방향이 약간 사선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늘어져서 나오는 게 조금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는 게 맞기는 한데, 빔 프로젝터를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얘 또 스케일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매핑 노드가 두 개가 필요해요. 매핑 노드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가로, 세로 스케일을 따로따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스케일을 자, 이렇게 줄 거다. 그러면 세로 스케일은 요거는 빼버리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가로 스케일, 세로 스케일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벡터가 빠졌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혹시나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 한번 천천히 이동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짰고요. 넘어가서 자, 요렇게 짰고요. 이미션은 바로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벡터 로테이트에 들어가는 앵글은 자, 요만큼 집어 넣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애드온을 그냥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애드온 다시 한번 활용하면서 추가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일단 생성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45도 일단 회전을 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일단 자, 이동을 적당한 위치로 하고요. 자, 일단 높이는 2600 아까랑 똑같이 맞춰 놓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해볼 것은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타겟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카메라 만드는 애드온 렌더 탭에 자, 요거 지금 잡혀 있죠. 카메라기 때문에 얘가 잡혀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요거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타겟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단 이 타겟은 항상 이 카메라와 같은 높이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타겟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자, 그 다음 볼륨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지금 볼륨을 환경에다 넣었죠. 환경에 볼륨을 넣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알파 채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배경이 투명한 상태인데 볼륨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라이트의 효과를 보면은 볼륨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볼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 배경이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륨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볼륨을 빼보면은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유는 간단해요. 볼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렌더링을 돌리는데 투명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현재는 투명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 볼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환경 전체에 볼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 자체에 볼륨을 넣는 것보다는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볼륨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메쉬 하나 만들어서 볼륨 넣는 것만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프린트 필드 볼륨을 일단 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 쉐이더로 간 다음에 뉴 새로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그냥 컨트롤 V에서 아이고 복사가 이렇게 먼저 하면 안 되네요. 월드에서 다시 컨트롤 C, 오브젝트에서 다시 컨트롤 V. 여기 안 들어올까요?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볼륨을 연결해주고 서페이스는 아예 제외를 시켜놓으면은 여기에 볼륨이 들어간 상태가 돼요. 자, 지금 볼륨의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죠. 굉장히 오브젝트가 상대적으로 월드에 넣었을 때보다 작으니까 배경도 투명하게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 오소그래픽 뷰로 보게 되더라도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밀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해당 오브젝트에 볼륨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스팟라이트 하나 일단은 만들고요. 자, 얘를 이렇게 올려서 위로 비춰주고요. 강도는 조금 더 세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은 전혀 보이지 않게 씬 월드 키고요. 그 다음에 씬 월드에서 월드는 그냥 검은색으로 환경광이 아예 없게끔 검은색 하면 또 너무 안 보이긴 하겠네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볼륨이 여기서 효과가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태죠. 자, 이렇게 볼륨을 큐브 형태로 주게 되면은 조명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해당 오브젝트가 내가 지금 찍고자 하는 뷰를 완전히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사이즈를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웠더니 자, 이렇게 음영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얇기 때문에 볼륨이 약해지는 거예요. 전체 공간에 볼륨이 그래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키워줄게요. 키워놓고 자, 볼륨이 커지게 되니까 지금 당연히 밀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진 거죠. 해당 부분에 대한 볼륨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두워졌고요. 그만큼 더 강도, 밀도 값을 더 낮춰서 줘야 된다. 자, 밀도 값을 낮춰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배경이 어느 정도 살짝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0.1 정도로 줘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미리 보기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미지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도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알파는 완전히 투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도 결국은 볼륨이 살짝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알파가 살짝 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알파가 너무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합성할 때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알파를 조금 더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자, 컴포지터에서 또 이렇게 미리 보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작업 중이던 씬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컴포지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뷰어로 봤을 때 저기 보면 알파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만약에 알파를 더 강하게 더 까만색으로 잡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볼륨을 빼놓은 상태로 렌더링을 하나를 돌려볼게요. 자, 일단 렌더링을 다시 돌렸고 렌더 타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얘는 5초인데 지금 아까 렌더링 돌린 거 보면은 13초였어요. 일단 볼륨이 들어가면 이렇게 느려집니다. 자, 그리고 알파 채널 확인해 보면은 볼륨 넣고 렌더링을 돌린 거에 대한 알파 채널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너무 약하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의 알파를 조금 더 제어하기 위해서 알파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매스노드 사이에다 집어넣고 대신에 안티얼레이싱은 잘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레스탄 1,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레스탄 아니고 게더탄으로 가야겠네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티얼레이싱이 없어진다라는 단점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한 안티얼레이싱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 싶으면은 컬러 램프 노드를 활용을 해서 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올려줘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티얼레이싱이 조금 남을 수는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를 재설정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오늘 후보전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렌더링을 볼륨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두 가지 해가지고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그리고 렌더링 시간 비교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은 그냥 노이즈 스레셜드 0.01의 값으로 쓸 거고요. 맥스 샘플 값 1024 하고 그냥 전혀 건들지 않을게요. 그리고 렌더링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볼륨 관련 옵션이 있어요.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 탭에서 쭉 내려가시면 볼륨 항목이 있는데, 자, 여기는 스텝 레이트 렌더 그리고 맥스 스텝 요 두 개가 지금 렌더링 속도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봐서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를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의 볼륨을 넣고 돌려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브젝트로 볼륨을 한번 넣어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넣어서 돌리는데 여기는 스텝 레이트 렌더 값을 좀 충분히 올리고 렌더링을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완전히 빼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다 돌려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렌더링을 다 돌리고 왔고요. 1번은 월드에 볼륨을 넣은 거고 2번은 오브젝트 볼륨, 그래서 알파가 나오죠. 자, 3번은 오브젝트 볼륨인데 볼륨 레이트를 좀 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볼륨을 뺀 거예요. 지금 시간 차이를 보면은, 자, 첫 번째 환경에다가 볼륨을 넣은 것은 5분 57초인데 볼륨을 아예 제거를 한 것 같은 경우는 4분 13초죠. 1분 30초 정도 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40% 정도 렌더링 시간이 올라간 거예요. 렌더링 시간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미지도 이렇게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밝기 차이가 거의 동일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밝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공간 안에 들어있는 볼륨의 양이 동일하니까 프로젝터에 빔이 표현되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씬의 밝기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렌더링 시간 같은 경우는 약 10초 정도가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랑 같은 세팅인데 여기는 스텝 샘플 렌더 값을 100으로 올려준 건데, 이거 뭐 올리면은 렌더링 빨리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네요.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고요. 제가 지금 렌더링을 잘못 돌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1번과 2번에 대한 차이는 환경 반사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자, 월드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이 더 어두운 상태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좀 더 밝은 상태니까 환경이 좀 더 많이 반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무에서 이 부분 렌더링으로 표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렌더링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라이트 부분에만 볼륨메트릭 효과를 딱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조금 다소 아쉽네요. 인테리어가 아니고 건축 투시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다가 볼륨을 넣어서 포그를 사용을 해서 멀리 있는 건물들이 약간 흐리게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얘를 쓰는 것보다는 GDEPS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볼륨 자체도 노이즈나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먼지가 더 낀 듯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빔 프로젝터를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약간의 수학적인 공식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은 원하는 텍스처를 마음대로 좀 더 자유롭게,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써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순히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제품군은 맥스밖에 없어서 맥스랑 비교해보면은 맥스에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 했던 부분들을 블렌더에서는 이거 잘하면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해보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오히려 블렌더가 맥스에 비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만족도는 현재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편집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